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혹시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죄송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13월의 월급은커녕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냉정한 영역입니다. 특히 이번 2025년 귀속분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완전히 뒤집히는 역대급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무려 1,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결혼만 해도 나라에서 축의금 개념으로 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이건 단순히 몇 푼 아끼는 수준이 아닙니다. 연봉이 올라도 세금을 줄여서 실수령액을 지키는 부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말정산 고수들도 헷갈려하는 최신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와 국세청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3가지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딱 10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핵심 변화는 바로 주거비 부담 완화 혁명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월세 상승으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주거비 때문에 고통받는 직장인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이를 의식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월세 세액공제의 파격적인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월세액 7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이 한도가 무려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세 80만 원을 내는 직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1년이면 960만 원이죠. 기존에는 75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나머지 210만 원은 공제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96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제율 1517%를 적용하면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수십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더 놀라운 건 소득 기준의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조금만 올라도 이 혜택이 사라져서 월급은 올랐는데 세금 떼고 나니 남는 게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기준이 총급여 8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제 대리급, 과장급 직장인분들도 월세 공제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주택 규모나 기준시가 요건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는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수혜 대상의 폭이 넓어졌고 혜택의 깊이도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거 관련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청약통장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 명의의 통장만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쪽, 혹은 과세표준 구간이 더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전략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각자 한도를 채워서 쌍끌이 공제를 노려볼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청약저축 납입 한도도 월 25만 원,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이를 꽉 채워서 납입한다면 연간 납입액의 40%, 즉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거비 세제 지원은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놓치면 다른 자잘한 영수증을 아무리 모아도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13월에 월급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 패키지입니다. 정부가 정말 작정하고 혜택을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혼인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2024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빼주는 것이라 실제 절세 효과는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다이렉트로 100만 원을 깎아주는 겁니다. 즉, 현금 100만 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쳐서 100만 원입니다. 생애 딱 한 번,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국가가 주는 축의금인 셈이죠. 만약 올해 결혼을 계획 중이시거나 혼인신고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혜택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병원 갈 일 정말 많죠. 특히 영유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병원비를 달고 사는데요. 기존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한도가 있었지만 이제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아파서 쓴 돈도 속상한데 세금 혜택이라도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생겼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학원비인데요. 공교육비는 공제가 되지만 사교육비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의 체육예술 학원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비가 이제 세금 환급의 효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방과 후 돌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인데 학부모님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 금액 자체도 확대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이죠. 정리하자면 2025년의 연말정산은 가족이 키워드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보다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구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결혼과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는 지금이 재무 설계를 다시 할 절호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의 카드로 아이 학원비를 결제할지, 의료비는 누구 쪽으로 몰아서 청구할지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국세청이 가장 매섭게 잡아내는 주의사항 및 실전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혜택들이 공격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 돈을 지키는 수비입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리고 기납부 세액의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은 국가가 꽁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년 동안 월급 받을 때 미리 뗀 세금 기납부 세액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 결정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내가 낸 세금이 0원이면 아무리 공제 항목이 많아도 환급액은 0원입니다. 이걸 모르고 무리하게 소비를 늘리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25% 룰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1천만 원 25%를 쓸 때까지는 공제액이 0원입니다. 1천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공제가 시작되죠. 따라서 연초부터 내 지출 내역을 모니터링하면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사 포인트를 챙기고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황금 비율 전략입니다. 무작정 체크카드만 쓴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90% 이상의 직장인이 놓치는 실손의료비 함정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타먹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병원비 100만 원을 썼는데 보험사에서 8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내가 실제로 부담한 20만 원만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는 병원비 지출 내역 100만 원이 그대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그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낭패를 봅니다. 국세청 전산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중복 공제는 거의 100% 잡아냅니다. 설마 모르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인당 50만 원나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00만 원, 한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영수증은 구매처에서 따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에 꼼꼼히 확인해보고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월세, 결혼, 의료비, 그리고 카드 사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는 웃으면서 통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거대한 변화와 실전 꿀팁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정부는 주거, 결혼, 양육에 돈을 쓰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25% 룰과 실손보험금, 제외 같은 디테일한 함정들은 피해야 돈을 법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딱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남들은 귀찮다고 대충 넘길 때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된 이 지식들로 서류 한 장, 영수증 하나 더 챙겨서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드는 데 확실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릴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